와, 정말 푹푹 찌는 여름이죠. 이럴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쏴 나오는 에어컨. 우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네모난 상자 안에서는요, 진짜 놀라운 과학의 마법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마법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건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에어컨은 도대체 어떻게 이 뜨거운 실내 공기를 마법처럼 차가운 바람으로 바꾸는 걸까요? 그냥 허공에서 차가움이라는 걸 막 만들어내는 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에어컨은요, 차가움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내에 있는 이 열을 밖으로 열심히 퍼내는 아주 똑똑한 열 펌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핵심은 창조가 아니라 바로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열을 옮기는 걸까요? 그 비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냉매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물질인데요. 이 친구가 액체에서 기체로 또 기체에서 액체로 막 변신을 하면서 열을 택배처럼 실어 나르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냉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잠열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온도는 계속 100도인데 물은 계속해서 열을 흡수하면서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바로 그때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지 않고 상태를 바꾸는 데만 쓰이는 그 숨겨진 에너지, 그걸 잠열이라고 불러요. 냉매는 바로 이 잠열을 이용하는데 완전 특화된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실내에 어마어마한 열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에어컨 과학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인공 냉매는 에어컨 안에서 과연 어떤 여정을 거치게 될까요? 이게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딱 4단계로 이루어진 냉동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거든요. 이 여정은 정말 쉼없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냉매가 활약할 무대는요, 바로 4개의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실내에 있는 증발기,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압축기, 실외에 있는 응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창 밸브입니다. 냉매는 바로 이 4곳을 순서대로 계속 여행하게 되는 거죠. 자, 1단계, 증벌입니다. 우리 방 안에 있는 실내기 있죠? 그 안에 있는 증발기라는 곳으로 아주 차가운 액체 상태의 냉매가 흘러들어와요. 그럼 이 차가운 관으로 방 안에 더운 공기가 휙 지나가면서 공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냉매가 싹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열을 잔뜩 먹은 냉매는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 끓어서 기체로 변하고요. 반대로 열을 빼앗긴 공기는 차가워져서 우리한테 시원한 바람으로 쏴 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음 2단계, 압축입니다. 이제 실내의 열을 잔뜩 머금고 기체가 된 냉매는 시스템의 심장, 바로 압축기로 가게 됩니다. 압축기는 이름 그대로 이 기체를 그냥 엄청난 힘으로 꽉 쥐어짜서 압축시켜요. 그러면 뜨겁고 압력이 아주 높은 상태로 변하는데요. 이때 온도가 무려 섭씨 80도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응축이에요. 이렇게 뜨겁고 압력이 높은 기체 냉매는 이제 집 밖에 있는 실외기의 응축기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실외기 팬이 쌩쌩 돌아가면서 바깥 공기의 열을 확 방출하면서 식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빼앗아온 열을 드디어 바깥에 버리는 과정인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단계, 팽창입니다. 이제 고압의 액체 상태가 된 냉매가 팽창 밸브라고 하는 아주 좁은 구멍을 휙 하고 통과해요. 우리 스프레이 뿌릴 때처럼요. 이때 압력이 순식간에 확 낮아지면서 온도가 영하까지 뚝 떨어져서 다시 아주 차가운 액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냉매는 다시 실내의 열을 흡수할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죠. 그리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이 여정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방금 보신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딱 하나만 꼽아봐 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압축기를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녀석이 이 전체 사이클을 힘차게 돌리는 엔진, 즉 심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축기는 왜 굳이 냉매를 그렇게까지 뜨겁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열은 언제나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이동하거든요.
그쵸? 한여름에 바깥 공기도 막 35도, 40도 이렇게 뜨거운데 그곳에 열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냉매가 바깥 공기보다 더 뜨거워져야만 열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압축기가 바로 그 중요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동차 엔진에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요. 이 압축기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우리 집 작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부터 저 거대한 공항 건물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까지 냉방이 필요한 모든 곳에 딱 맞는 압축기가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압축 기술이 용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해요. 보시면 작은 냉장고에는 피스톤으로 압축하는 아주 단순한 왕복동식이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달팽이 모형 부품 두 개가 맞물려서 아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스크롤식이 거의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을 확 키워서 거대한 빌딩이나 공항 전체를 냉방해야 한다면 그때는 비행기 터빈처럼 생긴 임펠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하는 원심식, 다른 말로 터보 압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심장이 필요해지는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에어컨 시스템의 성능이나 효율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냉방 능력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위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에어컨의 능력을 말할 때 냉동톤, 영어로는 RT라는 단위를 종종 쓰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근데 이 단위의 정의는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뭐냐면 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냉방 능력의 크기가 바로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게 일본에서 쓰는 냉동톤이랑 미국에서 쓰는 냉동톤, 즉 USRT가 미세하게 좀 달라요. 그런데 초기에 에어컨 시장을 미국 회사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보통 이 미국 냉동톤을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성적계수 또는 COP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자동차의 연비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투입한 전기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냉방 효과를 얻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비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COP가 3.0인 에어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져요. 내가 전기를 1만큼 썼는데 무려 3만큼의 열 에너지를 실내에서 밖으로 퍼냈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어떻게 쓴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효율이 100%를 넘는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옮기는 펌프질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COP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집 전기요금은 팍팍 줄어드는 거죠. 아주 중요하겠죠? 보신 것처럼 에어컨의 기본 원리는 아주 명확하고 변치 않는 물리 법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엔지니어들의 진짜 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냉매의 4단계 여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도 수많은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